영의정 유성룡. 나라가 불타던 시절 그가 있었다. 1. 신동의 탄생. 1542년. 경북 안동 풍산 출신의 유성룡은 4세에 글을 깨쳤고 6세에 대학을 읽었으며 8세에 맹자를 읽다가 백의의 고결함에 감동받아 꿈에서까지 그를 만나볼 정도였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법이 없었고 몸가짐은 이미 어른과 같았다고 전한다. 17살엔 세종대왕의 후손 이경의 딸과 혼인했고 약관의 나이에는 종 하나만 데리고 관악산 낡은 암자에 들어가 침식을 잊을 정도로 공부에 매달렸다. 어느 날 밤 한 승려가 나타나 산속에 홀로 있으니 도둑이 두렵지 않느냐고 묻자 유성룡은 태연히 내가 도둑이 아닌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고 받아쳤다. 승려는 절을 올리며 말했다. 훗날 반드시 대인이 될 것이요. 21세에는 아버지의 명으로 퇴계 이황을 찾아갔는데 퇴계는 그를 한번 보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내었다. 이 당파의 소용돌이. 23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25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 유성룡은 승문원에서 시작해 수찬, 정원, 이조좌랑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연에서의 강의 실력은 당대 최고라는 평판을 얻었고 왕은 그를 각별히 신뢰했다. 선조는 유성룡을 향해 그 학식과 기상을 보면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따라갈 때가 많다고 여러 차례 탐복했을 정도였다. 유성룡이 수십 차례 사직서를 냈지만 선조는 번번이 거절했다. 그러나 조정은 점점 당파 싸움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퇴계 문화 출신들은 동인이 되고 율곡 문화 출신들은 서인이 되었다. 이후 서인 정철의 처벌 문제를 놓고 동인은 또 갈라졌다. 강경파 북인 이산해, 정인홍, 이이첨과 온건파 남인 유성룡으로 분열된 것이다. 유성룡은 정철을 처벌하되 서인 전체를 탄압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했고 이것이 두고두고 북인의 표적이 되는 씨앗이 되었다. 3. 전쟁의 예고와 이순신의 발탁. 1591년 일본에서 돌아온 통신사 황윤길 일행의 보고가 엇갈렸다. 황윤길은 반드시 전쟁이 온다고 했고 김성일은 침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전쟁 대비는 겉돌았다. 유성룡은 달랐다. 외의 국서에 대명국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문구가 있다며 명나라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의정 이산해가 명나라가 우리를 의심할 수 있으니 숨기자고 하자 유성룡은 숨겼다가 나중에 들키면 더 큰 의심을 받는다며 통보를 관철시켰다. 이 결정은 나중에 명나라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 유성룡은 형조정랑에 불과하던 권율과 정읍현감에 불과하던 이순신을 각각 의주 목사와 전라 좌수사로 천거했다. 이순신은 유성룡과 어린 시절 이웃에 살며 친구로 지낸 사이였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급 관리였지만 유성룡의 눈은 달랐다. 역사는 그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4. 임진왜란 하루 영의정 1592년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대거 침입했다. 조정은 피란길에 올랐다. 영의정 이산해가 파직되고 5월 1일 송도에서 유성룡이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튿날 유성룡과 당파를 달리하는 신잡등이 왕에게 이산해가 파직되었는데 유성룡 혼자 살아남는 건 옳지 않다고 밀고했다. 그날로 유성룡은 파직되었다. 단 하루 만에 영의정이었다. 도승지 이항복이 분개하여 유대감 한 분을 그따위 100명이 달려들어도 못 당한다. 고함을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피란길에서도 유성룡은 빛났다. 한 신하가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땅으로 피신하자고 하자 유성룡은 단호히 말했다. 임금의 수레가 한 발짝이라도 해동 국토 밖을 벗어나면 조선은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바지를 찢어 발을 감싸고 길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라를 버리는 논의는 할 수 없소.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을 버리고 떠나려는 재상들을 향해
백성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달려들며 너희들이 우리를 적의 밥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고함쳤다.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유성룡은 홀로 섬돌 위에 서서 차분히 백성들을 달랬고 평소 그를 신뢰하던 이들은 병기를 내려놓고 물러났다. 5. 전쟁을 설계한 재상. 1593년 11월 영의정에 재임명된 유성룡은 사실상 이 전쟁의 총감독이었다. 남해를 이순신이 지켰다면 육지의 전략은 유성룡이 짰다.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도착했을 때 유성룡은 소매에서 평양 지도를 꺼내 지형과 진격로를 직접 설명했다. 이여송은 적의 동태가 환하다며 크게 기뻐했다. 평양 탈환 이후 이여송이 철군하려 하자 유성룡은 종사관을 보내 선왕의 분묘가 적의 소굴에 남겨진다.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투항할 것이다. 장수들이 원망하며 흩어질 것이다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철군을 막아냈다. 이 무렵 가장 빛난 장면은 선조의 왕위 이양 시도였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 내정에 간섭하며 세자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선조는 밤에 유성룡을 불러 내일 사신을 만나 왕위를 세자에게 넘기겠다고 할 것이라며 사실상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날 밤 유성룡은 명나라 유격 척금과 밀실에서 지필로 문답하다가 문서에 국왕 전위를 조기에 한다는 조항을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써내려갔다.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일이요. 지금 이 나라의 위기에서 군신과 부자 사이의 처치를 잘못하면 패망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척금은 그 자리에서 그 종이를 촛불에 태워버렸다. 유성룡은 이 일을 평생 스스로 말한 적이 없었고 세상도 오래도록 알지 못했다. 1594년에는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직업군인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명나라에서 가져온 좁쌀 1만 석으로 사람을 모집하니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조총, 창검수를 가르쳐 수천의 정예병을 만들었다. 또 곡물 진상을 쌀로 통일하는 대동법의 원형을 제안하고 진관법 복구, 둔전 설치, 적의 첩자 소탕 등 전쟁 행정 전반을 진두지휘했다. 6. 몰락, 그리고 역사의 심판. 1597년 정유재란 직전 유성룡은 이순신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 원균의 모함으로 이순신을 파직하려는 선조에게 통제사는 이순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장수를 바꾸면 호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선조가 화를 내자 조정 신하들은 모두 입을 닫았지만 유성룡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균을 임명했다. 그리고 원균은 칠천량에서 대패하여 조선 수군을 전멸에 가깝게 만들었다. 유성룡의 예언은 정확했다. 1598년 명나라 병부주사 정응태가 조선이 외와 결탁해 명을 치려 한다는 황당한 무고를 했다. 조정은 유성룡을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해명하라고 했다. 이미 좌의정 이원익이 같은 사안으로 북경에 가 있는 상황에서 유성룡은 두 정승이 함께 명나라에 가는 건 나라 채통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이첨과 정인홍 등 북인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라를 생각하는 의리가 없다며 집중 탄핵했고 1598년 11월 19일 유성룡은 파직되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외적을 무찌르고 전사한 바로 그날이었다. 귀향길에 유성룡은 시 한 수를 남겼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삼천리. 왕실의 깊은 은혜는 40년. 말을 세워 머리 돌려 바라보니 남산의 모습은 옛날 그대로네. 고향에 돌아와 그는 징비록을 썼다. 전쟁의 전말을 기록하고 어떻게 이 참화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후대에 남겼다. 제목 징비는 시경에서 가져온 말이다.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 란 뜻이다. 1602년 청백리에 선정되었고 1607년 66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부음이 전해지자 한양 시민들이 4일간 시장 문을 닫고 곡을 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역사가들은 조선 173명의 영의정 중 5대 명재상으로 유성룡을 꼽는다.
나라가 불타고 임금이 도망치던 그 시절, 그는 국토를 버리지 말라 했고 왕위를 넘기지 말라 했으며 이순신을 지키려 했다. 모두 옳은 판단이었고 모두 외로운 싸움이었다.